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많은 드라마나 만화 영화나 게임 등에서는 물과 불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특히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차가운 얼음 같은 경우에는 불과 도저히 섞이지 못하는 물질로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얼음이 불을 끄는 방식에 대한 화학과 또 다른 경우로 불에 타는 얼음도 있다 라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방식으로 진압해야만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온도를 낮추거나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뿌린다고 모든 화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더욱 효과적으로 화재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기라는 물건을 비치해 놓고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소화기는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일까가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시작은 앰브로스 고드프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화학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본업이 화학자일 뿐이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또 다른 직업은 바로 본인의 화합물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겠죠. 자, 이분이 만들었던 것은 정린이라는 성냥에도 사용되고 많은 화학 반응에 쓰이는 물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업으로 아포테카리라고도 불리는 약사, 고대의 약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마지막 직업은 발명가였습니다. 취미로 했던 발명이 아니라 지금도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발명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장 초기의 소화기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이 소화 용액이 되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해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낮은 녹는 점을 갖는 금속이 녹아내리면서 깨뜨려서 소화액을 주변으로 흩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이 봤던 방식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래서 이 고드프리라는 화학자가 스프링클러와 소화기의 최초의 발명자라고도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소화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서 분말형, 여기 써있는 분말형이라는 소화기도 있고 거품을 발생하거나 우리가 불을 끌 때 작용한다 생각하는 이산화탄소 또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물이나 그 외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들로 나뉘게 됩니다. 소화기마다 끌 수 있는 화재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분말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부엌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부엌에서 기름이나 지방이 불에 타면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에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소화기에 A, B, C라고 써있는 것처럼 A는 ash, 재를 의미합니다. 불타고 재가 남는 목재나 종이, 옷감 같은 것들에 대한 일반 화재를 다루는 명칭이고 B의 경우에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들을 배럴이라고 하는 통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B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이나 페인트, 기름이나 그리스 같은 이런 기름 성분을 갖는 물질들의 진압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C의 경우에는 current, 전류를 의미하고 있어서 전기 관련 제품들에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E라는 명칭으로 electricity를 따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전기 화재의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하면 일반 화재랑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ABC만이 아니라 AB만 작동하는 것도 흔히 사용합니다. D는 금속을 비롯한 물질들의 화재에 사용되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성을 갖는 위험한 물질의 화재에 쓰이는 종류고 모래가 담겨있는 양동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금속 화재들을 폭발성 화재를 제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래를 끼얹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니 용도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주방용 화재인 K는 키친으로부터 이 K라는 말이 오게 되었고 기름이나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K등급을 보고 우리가 주방에는 K등급용의 다른 소화기를 배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숙련이 필요한 종류의 소화기고요.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표식되어 있는 정보만을 확대해서 본다면 추갑식 분말 ABC 소화기라는 정보가 보이죠. 추갑식이라는 것은 배출하는 방식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화기는 추갑식 소화기입니다.
구분하는 방식은 배출구 쪽에 압력계가 달려있다면 축압식이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압식입니다. 가압식은 반응을 통해서 압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강하게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소화를 위해서 작동시켰지만 관리 소홀로 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파편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축압식만 사용되고 있으니 만약 주위에서 압력계가 달려있지 않은 가압식이 보인다면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반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말의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만약에 소화기를 사용해 보셨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가루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1인산암모늄이라는 다른 말로 ABC 분말이라고 불리는 종류인데 노란색의 가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뿌려지면 연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해서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문제라면 이 물질 자체가 약간의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속 제품들은 손상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이보다 조금 더 개량된 것이 흔히 요리에도 사용되는 베이킹소다라는 탄산수소 소듐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얀색 가루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퍼플K라고도 불리는 탄산수소 포타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색이 다른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홍색 혹은 보라색을 입힌 가루이기 때문이고 이들이 더 개량된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에 실리카겔을 섞어 넣는다면 중탄산 소듐은 연료의 연쇄 반응을 저지하고 실리카겔은 남아있는 연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파이로킬 혹은 메트리킬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소화기들이 있습니다. 탄산수소 포타슘도 조금 더 개량되었겠죠. 요소라는 물질을 넣어서 모넥스라 불리는 종류의 소화기가 있는데 아주 효과적인 소화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싶다면 모넥스로 만든 것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트리킬 소화기의 예시가 나와 있고요. 모넥스 소화기의 경우에는 모넥스 파우더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화재에 모넥스를 2.7kg만 썼을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ABC 파우더들을 8.7kg 썼을 때 같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다른지를 볼 수 있죠. 모넥스 파우더는 더욱더 작고 가느다란 알갱이로 주변에 흩뿌려지기 때문에 화재를 아주 빠르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와 같이 거품으로 뒤덮어서 화재를 제압하는 방식도 등장하곤 합니다. AFFF 해서 수용성 필름을 만드는 거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의 문제가 바로 플루오로텐사이드라고 하는 종류의 물질들이 쓰입니다. 거품들은 탈 물질의 표면을 밀봉해서 산소가 닿지 않게 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누나 세제를 넣었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지겠죠. 그 때문에 소위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이 사용되고 텐사이드라는 말이 계면활성제를 독일어로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건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고 하지만 역시나 소화기로서 흔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질, 우리가 음식으로도 섭취하는 단백질을 이용한 거품을 만들어서 소화를 하는 것 역시 보급이 되고 있죠. 양에 따라서 빠르게는 20몇 초 만에 늦게는 40초 내에 화재를 제압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화재의 경우에는 등유를 태워서 만든 제압하기 곤란한 화재임에도 1분 이내에 완벽하게 단백질 거품으로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비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투척식 소화기인데요.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탄산암모늄이라는 물질과 제2인산암모늄이 들어있습니다. 제2인산암모늄은 비료에도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안정한 물질이고요. 탄산암모늄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도 베이킹 소다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을 만큼 먹어도 괜찮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투척용 소화기는 아주 안전한 물질들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의 다음 핵심은 할론이라는 화학 물질인데요. 할론은 할로젠이라는 17족 원소들이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였던 것이 할론 1211이라는 하나의 탄소에 두 개의 불소와 하나의 염소, 하나의 브로민이라는 17족 할로젠 원소들이 결합해 있는 물질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프레온 12B1인 걸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프레온 가스의 일종으로서 오존층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죠. 할론 1301이라는 물질 역시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물질들은 1994년 1월 1일부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신규 생산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도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진압이 필요할 때 소화기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노백 1230이라는 플로린들이 들어있고 케톤이라는 화학 구조가 있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하면서 열을 제거하는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외에도 연소 반응의 연쇄를 막고 또 할론을 썼을 때는 모두 다 기화하기 때문에 잔류물이 없어서 전자제품이나 항공기, 박물관과 서류 등에 발생한 화재를 제압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할론 소화기 역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고요. 왼쪽부터 할론 1211, 1301, 노백 1230이라는 앞서 봤던 것들이 사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 할론에 비해서 노백을 쓴 것은 친환경 소화기라 써있는 것처럼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제압을 또 제품의 보호를 위해서는 노백으로 만든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 역시 할론의 일종인데요. 이와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불을 빠르게 끌 수 있으면서 물질이 분해되면서 여기 하나의 점이 찍혀있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불은 한번 붙으면 계속 타느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이고, 연쇄 반응의 대명사가 레디컬들이 만들어져서 다음 단계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론 종류들은 레디컬을 막기 때문에 이미 불탄 것 이외에 다른 연료들이 연쇄 반응하는 것을 모두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얼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봤지만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들이 육각형 모양의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남는 공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공간 속에 기체 분자들을 넣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으면서 냉각을 시키고 물과 강하게 뒤섞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음에 갇혀있는 종류의 물질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2009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실제로 이 물질을 불에다가 넣었을 때 불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주동 박사님 팀에서 HFC125라고 하는 할론, 물론 이 할론 역시 친환경 물질이라 오존층 파괴나 독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들어있는 하이드레이트, 얼음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얼음을 뜨거운 물 등에 넣었을 때는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엄청난 속도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아주 많은 양의 소화용 물질을 얼음 속에 가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옥같이 가두는 형태를 클라스레이트라고 화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었을 때 어느 한 공간을 만들고 이 속에 물질을 가둔다면 클라스레이트로서 작용해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봤던 모든 것들이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넣었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작은 연료인 메테인 가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불에 타오르는 얼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러서 한국말로는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 지구에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무엇인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구 동토층에 들어있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속에서 메테인 가스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것처럼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이 시베리아를 비롯한 아주 추운 지방에서 지금 계속 관찰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바로 메테인의 온실 효과, 지구의 기온을 가둬두는 효과가 우리가 가장 안 좋은 물질이라고 우려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의 최소한 25%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로 이 메테인 가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점차 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말은 물속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영구 동토층으로부터 메테인 가스가 더욱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는 더 강하게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 당연히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심한 영향을 미치는 메테인 가스들을 다시 한번 클래스 레이트 속에 가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형태이자 지구의 대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심지어는 깊은 땅 속에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을 모아서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대신 가두고 메테인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만을 쓰면서 온실가스는 줄이는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화기는 종류별로 다른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불을 끄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얼음이 있고 불에 타오르는 얼음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불타는 얼음이 지금은 지구 자체를 태우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